겁돌이는 아직도 그날의 숨소리를 기억합니다. 고기를 구하러 가던 길, 뒤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해졌고 돌아봤을 때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리는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피냄새는 짐승을 부르고 죽은 몸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늦추니까요. 그런데 겁돌이는 바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 옆에 남아있던 돌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생존만 따지면 죽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죽은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인간은 언제부터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눈물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고고학자는 슬픔을 바로 볼 수 없어요. 대신 뼈의 자세, 흙의 차이, 구덩이의 경계, 동물 이빨 자국, 뼈가 흩어진 방식을 봅니다. 사람이 땅속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매장은 아닙니다. 우연히 흙이 덮였을 수도 있고, 물이 흙을 옮겼을 수도 있고, 짐승이 시신을 끌고 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유골 하나가 아니라 주변 맥락입니다. 몸이 일정한 자세로 놓였는가? 관절이 이어져 있는가? 주변 흙이 자연층과 다른가? 구덩이를 팠다가 다시 메운 흔적이 있는가? 동물에게 뜯긴 흔적은 적은가? 이 조건들이 겹칠 때 연구자들은 의도적 매장 가능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케냐의 PANGA야 SAID 유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7만 8천 년 전, 두세 살 정도 아이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굽은 자세로 놓여 있었고, 연구진은 폐적물과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시신을 담은 구덩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 작은 몸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다뤘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사랑, 슬픔, 사후 세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고학이 직접 보여주는 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입니다. 누군가 구덩이를 팠고 몸을 놓았고 흙으로 덮었을 가능성. 우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으로도 이상한 점은 남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불을 지키지도 못하고 무리를 보호하지도 못하죠. 오히려 냄새와 위험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매장은 감정보다 실용적인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고 포식자를 막고 무리가 머무는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죽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한 처리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QAFGEH 케이브에서는 중기 구석기 시대 초기 현생 인류 매장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유골의 자세뿐 아니라 붉은 황토, 조개, 동물뼈 같은 요소들이 함께 논의됩니다. 조개 하나, 붉은 안료 하나가 곧바로 장례나 종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 주변에 물건이 놓였다는 가능성은 질문을 바꿉니다. 왜 죽은 사람 곁에 물건을 두었을까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사진을 남기고 묘지를 찾고 길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그 물건이 곧 그 사람은 아니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사라진 사람을 붙잡는 방식이 됩니다. 죽은 사람 곁에 물건을 둔다는 것도 어쩌면 그런 행동의 아주 오래된 형태였을지 모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장례 절차 역시 옛 선조들의 이러한 행동에서 이어져 온 흔적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건은 시간이 들어간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주었고, 옮겼고, 보관했고, 특정한 자리에 놓았습니다.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죽은 사람은 이미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산 사람들이 의미를 붙인 대상이 됩니다. 붉은 황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이 피나 생명을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고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석 하나를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몸에 무언가를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몸은 그냥 사라지는 물체가 아니라 산 사람들이 손을 대고 시간을 쓰는 대상이 되어갑니다. 이런 행동은 현생 인류만의 것이었을까요? 프랑스 라 셔펠-O-SAINTS 유적에서는 네안데르탈인 유골이 구덩이에 놓였고 비교적 빠르게 덮였을 가능성이 논의됐습니다. 라 FERRASSI8에서는 약 4만 1천 년 전후에 네안데르탈인 아이 유골이 보고됐고 연구자들은 이 아이의 시신이 의도적으로 놓였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곧 네안데르탈인도 장례식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 네안데르탈인 집단이 죽은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진지하게 논의됩니다. 특히 아이의 매장은 묘한 질문을 남깁니다. 아직 사냥도 못하고 도구도 만들지 못하고 무리의 노동력도 아닌 아이를 왜 그렇게 다뤘을까요? 효율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죽은 사람은 쓸모를 잃었지만 의미까지 잃은 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SHANIDAR 케이브의 꽃 장례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죽은 동료에게 꽃을 바쳤다는 해석은 오랫동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조심해야 합니다. 꽃가루가 실제로 누군가 놓은 꽃에서 온 것인지 벌이나 자연적 과정으로 들어간 것인지는 계속 논의됐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감동적인 해석일수록 더 차갑게 확인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기억했다는 말이 낭만이 아니라 증거 위에 올라서려면 흙과 꽃가루와 층위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죽음의 흔적은 더 복잡해집니다. 구석기 후기로 가면 죽은 사람 곁에 놓인 물건의 양과 형식이 훨씬 뚜렷해집니다. 러시아 SUNGHIR 유적에서는 성인과 아이들의 매장이 보고됐고 붉은 안료, 상아구슬, 장신구, 긴창 같은 부장품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강한 건 물건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입니다. 구슬 하나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재료를 얻고 자르고 구멍을 뚫고 다듬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의 시간을 썼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시신 처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시간을 쓴다. 이 문장이 인간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체코 DOLN BSTONIC의 3중 매장도 비슷한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 사람이 특별한 자세로 함께 놓였고 몸의 배치와 상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 하나가 아닙니다. 죽은 몸이 그냥 치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고 남겨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의례의 씨앗이 보입니다. 의례라고 해서 처음부터 노래를 부르고 신을 부르고 정교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의 의례는 훨씬 작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을 특정한 자세로 놓는 것, 돌이나 도구를 곁에 두는 것, 붉은 색을 남기는 것, 비슷한 방식으로 죽은 사람을 다루는 것.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유적에서 비슷한 요소가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의 자세, 붉은 안료, 조개, 장신구, 도구, 동물뼈, 특정한 배치.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루는 방식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체를 치우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고 포식자를 막고 무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그 행동 안에 자세가 생기고 물건이 놓이고 색이 더해지고 비슷한 방식이 반복되면 죽음은 단순한 처리를 넘어섭니다. 겁돌이가 그날 돌 하나를 바라본 것도 어쩌면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돌은 특별한 도구도 귀한 장식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누군가의 손 옆에 있던 평범한 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진 뒤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게 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 그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겁돌이는 바로 떠나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남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정말 달라진 순간은 죽음을 이긴 순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은 사람을 그냥 없는 일로 만들지 못했던 순간. 그리고 그 행동을 우리 전체가 함께 반복하기 시작한 순간. 인간은 시체를 치운 것이 아니라 부재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부재를 반복해서 다루는 순간 의례의 씨앗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죽은 사람 곁에만 흔적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에 색을 바르고 조개를 걸고 돌과 뼈에 선을 새기고 동굴벽에 무언가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생존만 생각하면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그런 표식을 남기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외전에서는 이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표식을 남기기 시작했을까요?